요즘 시장 정말 정신없죠? 주식, 암호화폐,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는 금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뚝 떨어지면서 시장에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랄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위기야? 기회야? 지금의 하락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AI 랠리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일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 진짜 한마디로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루는 막 폭등했다가 바로 다음 날은 폭락하고 이건 뭐 펀더멘털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지금 이 변동성이 어떤 경제적인 큰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간다 하고 사려는 사람하고 이제 끝이다 하고 팔려는 사람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 팔고 보자 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걱정거리들을 보면 크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가 사실은 거품 아니냐는 주장, 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미적거릴 거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막 얽혀서 공포를 더 키우는 거예요. 에이펙 같은 큰 이벤트로 끝났는데 정책 방향은 안개 속이니까 AI 거품이라는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투자 심리를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이런 하락이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보는 쪽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논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장하면 맨날 따라붙던 꼬리표가 있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이 가진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낡은 이야기가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BR을 1.5배까지 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게 바로 이 실적이 딱 받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 꾸준히 돈 잘 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옛날처럼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금융, 여러 산업으로 이익을 내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곧 시작될 금리 인하,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재정 지출, 기업 가치를 올리려는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탄탄한 기업 실적. 지난 몇 년 동안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같은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네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바로 AI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업계 최고 경영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AI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변압기 같은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2030년이 되면 지금 생산 능력으로는 앞으로 필요할 양의 40%밖에 못 채운다는 거예요. 이건 AI가 거품은커녕 오히려 지금 수요를 공급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AI 거품이다라는 말도요, 이 숫자를 보면 쏙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AI 기업들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실적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팔까 말까 고민될 땐 그냥 파는 게 답이다. 특히 지금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상승장에서는요.
수익난 종목 붙잡고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 딱 맞는 3단계 대응법을 제안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가 가진 종목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둘째, 그냥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고, 셋째, 다음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인공은 누가 될지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기회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걸 봐야겠죠. 핵심은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질 곳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떨어져서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정유 같은 에너지 섹터나 힘든 구조조정을 끝내고 이제 살아날 일만 남은 화학 분야,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같은 곳들이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요, 결국 주도주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가 언제 끝나냐?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그 주도주들의 실적이 최고점을 찍고 꺾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숫자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의 양면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하죠. 이 격동의 시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